우리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 칼칼한 맛의 고추장과 구수한 된장, 국물 맛을 내는데 최고인 간장,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장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맛이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통 장류 수출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특히 고추장의 경우는 5년 전보다 약 59.3%가 증가해 3,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눈에 띈 성장을 하고 있는 장류 산업. 소규모 장류업체에서 머물던 산업은 지자체에서 대표적으로 육성하는 미래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장류 산업에 도전장을 내민 2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국군병원 열차대의 집밥 강선생 강정재 용사. 열차에서 3일간 조리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장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그걸 살려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장에 대해 좀 더 배우러 왔습니다. 국군병원 열차대의 진정한 손맛을 자랑하는 이충규 용사.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요리를 배우면서 한식과 전통 장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전통 장을 이해하는 데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2 용사의 전통 장류 산업 체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입니다. 집집마다 다 장독대가 여러 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00년 이상의 그 고추장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통이 살아 숨지는 고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장맛을 자랑한다는 이곳. 3만이 살고 300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인데요. 순창이 이토록 장수마을, 관광도시로 우뚝 솟을 수 있었던 것은 전통 장 때문이라는군요. 장류박물관에 대해 알려줄 김태연 해설사. 한국의 장 역사를 알려면 이곳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장류를 테마로 조성한 국내 최초의 장류박물관입니다. 장류와 관련된 유물 1258점이 있어 장류의 역사 및 장 담그는 법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순창고추장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1740년입니다. 소문사설이라는 책에 그 순창고추장의 조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순창 지방에서는 전복, 큰새우, 홍합, 생강 등을 첨가해 고추장을 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저희 나라 고추장의 시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시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에 고추장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지명까지 정확하게 명기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고추장의 역사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장의 기본이 되는 매주에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다는데요. 지금 요 네모난 형태의 벽돌 형태의 요 매주는 많이 보셨던 매주일 것 같고요. 아마도 요런 동그란 도너츠 형태의 이 매주는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도너츠처럼. 이 매주가 바로 고추장 전용 매주입니다. 고추장 전용 매주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바로 만들어서 다음에 봄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고 얇게, 저보다는 작고 얇게 만들어서 발효가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고추장 매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몇 개월 정도 숙성하는 거예요? 네, 한 겨울에 만들어서 봄에 사용하니까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숙성되면 충분히 숙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첩 한상을 원칙으로 하는 임금님의 수라상에는 전국 최고의 진미만이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이 좀 재현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엄청 푸짐하고 저기 순창 고추장이 임금님의 수라상에는 당연히 순창 고추장이 빠질 수는 없겠죠. 고추장만이 아니라 수라상에는 꼭 장들이 꼭 들어간다는 걸 보면 네. 한식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점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 식사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입맛도 사로잡은 고추장 맛을 우리 용사들도 한번 봐야겠죠?
맛보시고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순창에서 나고 자란 재료에 천혜의 물과 햇빛 그리고 공기가 빚어낸 순창 전통의 장맛. 아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각종 야채 위에 고추장 한 숟갈 넣고 방금 지은 따끈한 뚝배기밥에 구수한 청국장을 넣고 쓱싹쓱싹 비벼 먹는 맛. 아우, 이거 고문 아닌가요? 이 정도면 밥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보약. 드셔보니까 맛이 어떠세요? 맛이 좀 깊이가 다르고 더 구수한 것 같아요. 고추장이랑 청국장을 같이 먹으니까 청국장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 텁텁함이랑 그 약간 싫어할 수 있는 향이 좀 상쇄되는 것 같아요. 된장도 끝맛도 깔끔하고 향도 진한 것 같습니다. 순창 전통의 장맛을 제대로 즐기는 우리 용사들. 어때요? 오기를 잘했죠? 확실히 전통장을 이용한 것이라 그런지 좀 더 맛이 깊고 구수하고 좀 전통장의 다름을 느꼈습니다. 맛이 좀 더 진하고 그다음에 향도 엄청 진하고 그다음에 뒤끝이 깔끔했던 게 엄청 맛있었습니다. 순창에서는 전통 장맛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 장류 제조 기능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개월간의 장류 이론과 실습 과정 후에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민간 자격증이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답니다. 우리 용사들도 장류 제조 기능사 교육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 장류제조사 자격증을 만든 목적이 우리 전통 발효식품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성 발전시키고 젊은 분들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민간 자격증이 지금 4년 정도 이어져 지금 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 자격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장류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장류제조사 자격증을 따려면 기본적으로 이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공학을 전공했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유의 제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게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 자체가 이제 되면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 들어갈 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식품업체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발효식품을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J나 대상 쪽은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하나의 굉장히 좋은 들어갈 때 이제 기본 요건이 될 수도 있죠. 장산업의 해외 수출 증가와 대기업에서도 주목하는 산업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격증인데요. 제가 한식, 중식, 양식, 제과 이렇게 자격증이 4개가 있는데 이 자격증을 접해보지 못한 자격증이고 또 배우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전통 장맛의 세계.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용사들. 기본적으로 고추장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순창에는 직접 장류를 만드는 기능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류 제조 기능사 교육을 받은 용사들, 이번에는 장류 제조 기능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나 본데요. 세월을 비껴간 듯 옛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청정고장 순창에는 전통 맛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용사들이 찾은 이곳에도 바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순창 전통 장맛의 대가 안길자 기능인. 제가 장을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만드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고추장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식혜고추장을 담글 거예요. 이 식혜고추장 중에 이 당화물을 만들었는데 이 당화물은 엿기름 물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찹쌀은 불렸다가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거를 팍팍 끓여놓죠. 끓여서 이게 만든 것이 당화물이고, 근데 이 고추장 메주가루는 10kg 기준에서 4kg가 들어가요. 그리고 소금도 4kg, 고추 가루도
10kg 이렇게 4가지 들어가게 돼요. 전통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당화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주일 담가 숙성한 찹쌀과 엿기름을 각각 찌고 갈아서 준비한 후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찹쌀과 엿기름을 섞어 식혜를 만든 다음 거기에 고춧가루, 메주가루, 소금을 분량에 맞게 넣습니다. 이후 약 6개월 숙성하면 전통장이 완성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해보고 또 다른 친구 해보고. 먼저 이춘규 용사가 전통 고추장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안길자 기능인의 설명대로 각각의 재료를 넣는데요. 조리 자격증을 4개나 가지고 있는 요리 실력자인 이춘규 용사. 자신 있는 듯 척척 해내는데 과연 맛에도 자신이 있을까요? 맛을 봐봐요. 조금. 아직 숙성 전이라서 그런지 아직 단맛이랑 짠맛이 덜한 것 같아요. 기능인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이 짠맛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짠맛은. 근데 메주가루가 조금 덜 들어갔어요. 역시 한 입 먹어본 후 부족한 점을 알아채는 장인의 경지. 대단합니다. 메주가루를 첨가한 전통 고추장 맛. 뭔가 달라졌겠죠? 좀 메주 향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맛있어요. 이번에는 강정재 용사의 차례. 이번엔 저는 좀 비율을 좀 양을 많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추장을 만든 이춘규 용사가 칭찬을 받아서일까요? 좀 더 욕심을 내보는 강정재 용사. 과연 맛도 2배로 좋을까요? 짠 거는 확실히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저기보다 좀 양이 많으면서 좀 더 넣었잖아요. 네. 이게 맛이 조금 달라요. 좀 한번 저기 해보세요. 고추장 맛으로. 많이 하니까 확실히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메주가루가 좀 더 들어갔어요. 고추장 맛이 더 네. 있죠. 네. 이거를 6개월 동안 이제 숙성을 시키면 저 맛하고 이 맛하고 좀 다를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달라지는지.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고추장에 신맛이 나서 쉬어서 초고추장이 돼요. 그리고 저기 메주가루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면 메주가루 냄새가 나는데 6개월 후에는 메주가루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더 나요. 손맛이 더 손이 더 들어간 고추장이 더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 선생님이 기능인이시잖아요. 저희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정한 교육을 군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시험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 시험 봐서 거기에 합격이 돼야 기능인이 돼요. 재료의 비율 그리고 모든 재료의 배합이 고추장 맛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그 배합을 알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정성이 필요하겠죠. 고추장의 배합에 대해서 배웠고 숙성 후에 어떻게 맛이 변할지도 배웠는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거는 남들보다 한 번 더 치대면 장맛이 좋아진다는 것을 배워서 앞으로 요리를 할 때 더욱 정성을 들여서 만들 생각입니다. 용사들이 또 다른 장류 기능인을 만나볼 차례. 안녕하세요. 여기가 4대째 장맛을 이어오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4대째 전통장을 제조하고 있는 김종덕이라고 합니다. 4대째 전통 장맛을 이어온 김종덕 대표. 순창의 재료로 만들어진 장류 맛이 같을 것 같지만 집안마다 장맛은 다 다릅니다.
각 집안마다 고유의 장 제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일대 할머니의 장맛을 4대째 젊은 사장님이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 고유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 가업을 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100년의 장맛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저희 전통 고추장, 된장, 간장을 항아리 용기에 숙성하는 장소예요. 예. 30대 젊은 사장님을 전통장의 세계로 이끈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전통 고추장 기능인 이점순 저희 어머니세요. 예. 3대 장맛을 유지한 전통 장류 기능인 이점순 어머님. 여기가 장들을 숙성하는 곳이라 그러는데 어떤 장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고추장 여기에 있고 여기 간장 전통 간장이 있고 저쪽에 전통 된장 있고 네, 다 여기가 숙성하는 곳이에요. 장아찌를 만드실 때 이 고추장을 기본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고추장으로 장아찌를 다 이거 버무려서 그래서 장아찌가 깊은 맛이 나고 맛이 좋아요. 고추장에 장아찌 한번 버무려 보게 준비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이 고추장에 항아리 있는 걸 여기 퍼서 조청을 넣어서 넣게요. 한번 이거 조청으로 넣게 놓은 거 한번 맛 한번 보세요. 조청을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윤기도 나고 단맛이 더 확 도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밥도둑 장아찌. 4대째 내려온 고추장, 간장, 된장이 장아찌를 만났습니다. 장아찌 재료도 매실부터 더덕, 마늘종, 참외, 깻잎 등등 다양한데요. 우리 용사들이 장아찌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조청을 넣어 달콤해진 고추장을 준비. 소금에 절여 물기를 뺀 장아찌 재료에 고추장을 넣고 오물조물 버무리면 되는데요. 장아찌 양념이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버무린 것은 간단하게 보이죠? 네. 그게 아니고 소금에 절였다. 또 이거 우리가 양념 당대림을 약간 해서 짠기를 없애서 이거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거 1년 다 넘은 거예요. 하나하나 정성이 엄청 들어가 있네요. 네, 엄청 오래 걸려요. 이 장아찌가 완성이 되려면 막 1년, 2년, 3년까지 막 돼야 이런 제품이 나와요. 이거 주걱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좀 10년? 아니에요. 이거는 10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한 세기를 지나온 물건이네요. 네, 이게 우리 시할머니 때부터 그때도 엄청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한 100년, 15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걸 계속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몇 살 때 시집을 오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 제가 24살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계속 며느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드님 며느리가 생기시면 며느리한테도 전수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저 아드님이 하고 있으니까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를 물려받고 싶으셔서 하신 건지. 아,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연스럽게 옆에서 돕다 보니까 이 일에 이제 접해서 하게 됐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이제 짜거나 이런 뭐 맛이 자극적인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전통 장류는 고집하되 좀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뭐 피클류나 이런 것들을 또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그 시장에서 이제 발맞춰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해 보여도 맛의 완성까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맛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4대 아들은 3대 어머니에게서, 3대 어머님은 2대 시어머니에게서, 2대 시어머님은 1대 시어머님 옆에서 보고 배우며 지켜낸 장맛. 그 장맛의 최고 정점에 다다른 장아찌. 단순히 반찬 종류만으로 생각했던 장아찌의 역사와 깊이를 알고 나니 이 시대 유물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통장을 이용한 장아찌들을 한번 맛보도록 해보시죠. 되게 못 보던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전통의 맛은 김종덕 대표가 계승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재료의 다양화와 함께 다년간의 저염화 노력으로 기존 대비 20% 저염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아찌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는 이제 양념 깻잎, 김치와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식 간장을 이용해서 만든 피클류도 많이 찾으십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품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판매로 판매 영역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장아찌 제조 과정도 많이 현대화됐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맛은 살리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그 제조 과정에 우리 용사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쓰시고요. 이제 먼저 여기에 간장에 지금 물엿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먼저 간장과 물엿을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화학 조미료나 합성 보존료, 인공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간장 양념. 여기에 고춧가루와 채소 그리고 갖은 양념을 넣어 잘 섞으면 양념 간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 양념장으로 만든 장아찌가 어디에 유통되고 어떻게 사서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제품들은 다 원료가 국내산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낮지는 않아요. 학교 급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트 등에 포장을 따로 규격 포장을 해서 마트에서 쉽게 이렇게 구입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나 이런 곳으로 수출 따로 안 하시나요? 예, 수출도 하고 있고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뭐 미주나 이런 부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양념 버무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처음 하시는 건데 다들 잘하시네요. 저희가 부대에서 시사병하고 있고 또 저희 전공이 요리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합니다. 지금 이 양념장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먹어도 맛은 있는데 대파나 이런 야채들이 들어가서 숨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한 5-6시간 숙성 후에 먹으면 더욱 맛이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넣었던 고춧가루들이 이제 퍼졌어요. 간장을 흡수를 해가지고 양념이 깻잎에 이렇게 잘 묻을 수 있도록 이제 양념이 최적화돼 있어요. 막 버무린 양념과 숙성된 양념의 차이 아시겠죠? 장아찌 재료는 제철에 수확된 작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작물을 잘 손질하여 신안 천일염에 장기간 절인 후 짠맛을 중화하기 위해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세척이 끝난 재료에 양념장을 정성스럽게 바르면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재료를 항상 그 국내산으로만 하고 조미료 같은 거 다 전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할머니께서 계속 물려주신 거를 지금까지 고집하고 계속 그 전통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기존의 이제 전통식품은 그대로 이제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어갈 테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위생적이고 그리고 이제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전통 고추장, 된장, 간장을 이용한 장아찌류, 반찬류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세계적인 반찬류를 공급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통 장맛과 장아찌까지 맛본 용사들. 장 관련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갈비찜이 매운 갈비찜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색다른 건 없나? 다 장아찌랑 제육볶음이랑. 색다른 장맛을 찾던 중 용사들의 눈에 포착된 맛집. 떡갈비를 맵게 한다는데? 너 매운 떡갈비 먹어봤어? 보통 떡갈비 하면은 간장 소스로 한 떡갈비가 생각이 나는데 고추장을 이용하니까 색감도 다르고 맛이 되게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고추장으로 색다른 돼지고기 맛을 낸다는 것.
이색 만남을 위해 떠난 담양. 담양의 장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추장과 돼지 떡갈비의 만남으로 신화를 이루어낸 이태성 대표. 떡갈비가 고추장 소스로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고추장을 이용해서 매운 돼지 떡갈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침 소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봐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주방에 입성한 용사들. 과연 그 전설의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0년 전통 맛집의 비결은 역시 양념과 재료에 있었습니다. 양파를 곱게 갈은 후 여기에 고춧가루와 간장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 지금 기본 베이스 되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고춧가루 4, 아니면 그다음에 간장 4, 그다음에 고추장은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 비율을 잡고 있거든요. 이 고추장을 넣어야 정말 또 이제 매운 돼지 떡갈비가 탄생이 됩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이 들어간 양념 맛 안 볼 수가 없겠죠? 짜긴 한데 좀 단맛도 있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어보나 마나 먹어보나 마나 맛있겠죠. 다진 돼지고기를 뭉쳐 양념을 여러 번 발라 숯불에 구워주면 되는데요. 매운 돼지고기 떡갈비와 함께 나오는 반찬도 어마어마한데요. 소고기 연포탕에 시래기 코다리찜 그리고 더덕 삼합까지 모두 장이 베이스로 들어간 찬입니다. 떡갈비가 이렇게 빨간색인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매운 돼지 떡갈비의 맛 어떤가요? 빨리 말해주세요. 어째요? 또 고기가 촉촉하고 인위적인 단맛이 안 나서 밥 없이 먹기에도 편한 것 같습니다. 고추장의 깊은 맛이 남아있는 것 같고 고기랑 또 그 지방의 비율이 좀 알맞아서 고추장과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떡갈비 나오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고추장이 100% 다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들어가야죠. 그 비율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왔던 것을 트렌드가 많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시켜보자. 그 대신 근본은 변치 말자. 이게 우리 음식 식단이에요. 주요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나이라든가 성별 불문하고 잘 드시고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실례지만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네. 혹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매출 연매출로는 한 10억 정도. 연 매출이 10억 정도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전통장을 이용한 산업이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전망이 있겠구나.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미를 맛본 용사들이 장류 공부를 위해 들른 곳은 고추장 민속마을에 있는 발효소스 토굴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 100개국에 있는 소스 전시관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길이 134m, 최대폭 46m의 발효소스 토굴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소스가 전시돼 있어 소스 제품은 물론이고 소스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는 인공 토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통장이 있듯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장들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순창만의 고유 브랜드. 예를 들어서 스리라차라는 것도 태국을 대표하는 고유 브랜드거든요. 그런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저희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액을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9대 소스 중에 하나인 순창 고추장은 맛의 우수성, 높은 영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국의 대표 소스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장류 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소스는 고추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고추장 같은 경우는 미국 버락 오바마가 국내에 와서
그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을 비벼서 먹었었어요. 그리고 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고추장이다. 그래서 아 이 빨간 게 굉장히 맛있다 해가지고 버락 오마마도 고추장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미셸 오바마는 모르겠는데요. 좋아했을지? 세계 각국의 고추로 된 소스를 보다 보니까 새삼 고추장에 좀 위대함을 느끼게 됐고 고추장을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 고추장도 있고 공장에서 만드는 대기업들이 만드는 고추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차이점이 뭔지. 공장용 고추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달매주, 즉 콩에 미생물을 접종을 해서 만든 매주를 나달매주로 하거든요. 그 이제 매주를 갖고 장을 만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의 기본이 되는 매주부터 과학과 현대화의 기술이 접목됐다고 하는데요. 매주 만드는 전 과정이 자동화 라인으로 운영되고 유용 미생물만 투입하여 맛의 균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장류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는데요. 매주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엄격한 미생물 관리가 있었습니다. 발효 미생물 관리를 담당하는 조성호 박사. 장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발효. 이곳은 발효의 비밀을 밝히는 곳입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발효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아마 대표적인 발효 식품들이 전통의 장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효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아주 우수한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자연 발효를 통해서 했었는데 왜 이렇게 미생물을 이렇게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올해 발효시킨 거하고 내년에 발효시킨 게 다른 맛이 나타나거나 다른 품질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그 발효 미생물들을 발굴해서 그걸 직접 제품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제품이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고 품질이 일정한 제품들이 나오겠죠. 혹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 미생물을 육종하고 이러면 그거를 어느 데 사용하는지, 어떤 장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장류는 이제 크게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이제 청국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효 미생물에서 이제 곰팡이, 그다음에 효모, 그다음에 이제 그 초상균, 고초균, 그래서 다양한 패턴의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있는 유해 미생물은 차단하고 미생물에서 초상균, 고초균 같은 균을 추출하여 다양한 장류 제품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순수하게 분리를 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분리된 미생물들은 보존을 하게 되고 향후에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능 평가를 통해서 선발된 미생물을 제품에 적용을 하면 그 장류 제품이 맛과 풍미 그리고 기능성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능성을 살린 장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바로 우리 그 발효 미생물을 이용해서 종균을 이용해서 만든 고추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가 굉장히 우리 사람 몸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종균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토마토 발효 고추장이에요. 사과를 발효해서 사과 발효 고추장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고추장을 기본 원료로 해가지고 이 발효 고추장을 이용한 쌈장을 이렇게 만든 거죠. 앞으로 개발될 것들이 몇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지.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이 현재 1만여 균주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사실 그 미생물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이 발효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시중에서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양한 발효 미생물로 맛의 기능까지 잡은 우리의 장류 산업.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미래 산업이네요. 그 미생물로 고추장의 맛을 끌어올리고 고추장이 갖는 장점들을 더 살리며
세계화에 맞춰서 다양한 고추장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봐서 고추장이 좀 더 세계화에 빨리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능성 장 산업에 대해 공부한 용사들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색다른 퓨전 장 맛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장 맛을 보러 왔는데 오잉? 웬 돈가스인가요? 한술 더 떠서 그 옆에는 장이랑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파스타까지. 이 집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비결은 이 소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의 소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고추장으로 만든 토마토 소스예요. 고추장이 소스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뭔지. 고추장이 이 토마토하고 섞이면은 이 매콤한 맛이 나면서 이 기름기나 이런 걸 다 잡아줘요. 고추장과 토마토 소스의 만남. 개성 강한 두 소스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맛을 자아낼까요? 이충규 용사와 강정재 용사의 시식 타임입니다. 고추장이 들어간 파스타와 고추장이 들어간 돈가스 소스.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일단 드셔보시죠. 하지만 용사들은 장류 산업을 체험하러 온 임무가 있기에 맛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고추장을 만난 양식의 맛은 어떨까요? 살짝 매콤한 맛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추장 맛이 끝에 좀 남으면서도 고추장의 은은한 단맛이 좀 나는 게 좀 대중적으로 좀 사랑받을 만한 메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소스에 고추장을 활용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지. 고추장, 된장, 뭐 장아찌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걸 응용한 음식이 없어서 서울에서 귀촌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파스타와 한번 접목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파스타하고 고추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거의 시행착오 같은 건 없었는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비빔국수였어요. 비빔국수. 그게 점점 한 1년이 지나면서 지금 맛이 된 거예요. 고추장이 이 토마토하고 섞이면은 맛이 둘 다 굉장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추장이 조금 비율이 높아지면은 아까 얘기한 비빔국수가 되고 토마토 비율이 높아지면은 토마토 파스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맛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끝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새로운 맛의 탄생이 가능했겠죠. 제가 원래 사회에서 일하면서 파스타 파트에서도 많이 일을 했었는데 칠리 소스와는 조금 다른 고추장을 접목한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좀 색다른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혹시 실례지만 비결을 좀 알 수 있는지. 이거 1년이나 걸린 비결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일단 우리 또 장병들이 오셨으니까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씨 착한 사장님 덕에 귀한 정보를 얻어가네요. 고추장은 직접 담그시는 건가요? 예, 집에서 고추장을 직접 담그고요. 이거는 한 2년 정도 된 고추장이에요. 1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고추장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 토마토와 양파, 마늘과 바지를 넣고 토마토가 퍼질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여기에 2년간 숙성해 맛이 진한 고추장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아쉽게도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처럼 용사들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평소 부대원들에게만 해주던 요리를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위해 한다는데요. 저희를 가르쳐주신 기능인분들이나 많은 선생님들에게 요리로서 보답하고 싶었고 특별하고 저희가 체험했던 요리들로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리 자격증을 4개나 보유한 실력자.
이충규 용사의 메뉴가 궁금합니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된장 소스 맥적구이라는 저희 전통 요리가 있는데 그걸 좀 가볍게 즐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뭔가 특이한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강정재 용사, 이 요리의 정체는 뭔가요? 토마토 고추장 소스를 사용한 요리들이 엄청 맛있고 계속 기억에 남아서 나도 한번 저걸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피자가 떠올라서 고추장 소스와 피자를 합쳐서 퓨전 요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정재 용사의 퓨전 피자 만드는 방법. 피자에 들어갈 토핑을 먼저 채 썰어 준비합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떡을 올려 도우를 만들고 그 위에 고기와 채소 그리고 치즈를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고추장이 들어간 소스를 듬뿍 뿌린 후 팬에 구우면 퓨전 피자 완성! 이충규 용사의 된장 맥적구이 과정. 양념이 잘 배이도록 돼지고기에 칼집을 냅니다. 된장, 간장, 물엿, 여기에 파, 마늘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고기에 양념을 골고루 섞은 후 팬에 알맞게 구워서 먹기 좋게 썰어내어 밥 위에 얹으면 완성! 짭조름한 양념돼지와 하얀 밥의 콜라보, 된장 맥적구이. 고추장과 토마토 소스가 만난 퓨전 피자. 고마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테이블 세팅까지 직접 하는 용사들. 용사들의 음식을 맛볼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요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냄새도 맛있게 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퓨전 음식이 갑자기 떠올라서 가래떡을 사용해서 토마토 고추장이라고 그 매운맛과 단맛이 있는 아주 좋은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요리인지? 전통 요리인 맥적구이를 된장을 활용해가지고 좀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된장 활용이에요. 네, 덮밥식으로 만들었고 또 좀 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위에 파채를 좀 곁들여봤습니다. 순창 된장을 사용한 맥적구이의 맛. 아리송한 멘토들의 반응에 이충기 용사의 속이 탈듯한데요. 세 분이 한술 뜨셔서 이렇게 드셨는데 표정이 조금 애매모해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 입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전통 된장을 써서 그런지 돼지고기의 그 누린내 이런 걸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양념을 하지 않아도 맛이 굉장히 잘 양념이 스며들어서 맛이 간이 딱 맞네요. 된장으로 조리하니까 잡내도 잡았고 특히 파슬리를 같이 겸하니까 뭐 담백하네요. 강정재 용사의 야심작. 색다른 떡도 위에 칼칼한 고추장을 섞은 소스로 맛을 낸 퓨전 피자. 멘토들의 입맛에는 맞았을까요? 일반 피자보다 좀 느끼한 맛은 없고 좀 담백한 것 같네요. 토마토 고추장 소스를 써가지고 조금 느끼한 맛을 더 잡아주는 것 같아요. 특히 안길자 멘토가 걱정됐다는 강용사. 아무래도 안길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연세가 좀 있으니까 피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너무 떨렸습니다. 굉장히 담백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이 맛을 즐길 것 같아요. 순창 전통 장려 체험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전통 장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이런 장 산업이 좀 현대화되고 좀 산업화된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유 장의 장점들을 알 수 있어서 그걸 살린 아이템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좋았고 가르침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좋았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통장의 그 의미와 가치를 꼭 기억해서
같이 널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뭐 전통장 지킴이가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 장류 산업은 이제 현대화, 과학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장류 산업에 우리 용사들의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처음에 전통장을 체험한다고 들었을 때 전통장을 만들고 또 전수하고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장 산업에 관련돼서 직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중에 전역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전통장과 고추장에 대해서 엄청난 정성들과 세계화를 향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부터라도 저희 전통장에 대해서 이해와 노력 그리고 관심을 갖겠다고 생각했습니다.